예,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오늘 내용은 OT를 간단하게 첫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을 나가기 전에 기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간단하게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진도에 맞게끔 3인공조 1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T인데, 첫 시간은 OT인데,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잔소리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관련돼서.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그 정도만 OT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쉬었다가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말반 학생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좀 노무사가 되신다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수업을 들으려고 모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한 번 정도 왜 자신이 여기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단어들. 비전. 꿈 파는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꿈이 있냐 없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향 정도는 좀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여기 여러분들은 노무사 되시려고 온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노무사를 딴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38인데 많아 보여도 갑자기 아침부터 38인데 제가 27세부터 시작해서 기업 생활을 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가서 기업 인사팀에 이제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업무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한 매너리즘에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선배들 같은 경우 이제 40대, 50대 되신 분들 보게 되면 본인의 이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직장을 떠나게 되는 현상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 제가 집에 보내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제 미래 같은 거예요. 그게 기업이 있을 때 이렇게 살면 좀 안 되겠구나라고 저는 그때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30대 초반에는 그렇게 제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업무에 치여서 살았고 좀 했던 건 영어 정도. 대학교 다닐 때는 영어 곧잘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30대가 넘어가고 나니까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알파벳도 이제 힘든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익은 한 매달에 한 번 정도는 봐봐야겠다 해서 매달 봤어요. 일부러 제 영어 실력을 위해서. 그 정도였는데 한 33, 넷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 HR에 대한 전문성을 좀 키울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무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 현재 꿈은 노무법인을 지금 차렸죠. 차리고 어, 음, 좀 건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향후 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노무법인 대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노무사의 삶을 떠나서 좀 사업가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마이크를 잡는 것도 사실은 저는 되게 고마운 게 지금 모르는 친구들과 그리고 성장해가는 친구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바람직하고 정말 보람찬 일이거든요. 가끔 되게 힘들어요, 강의할 때. 내가 강의를 왜 하고 있지? 라는 근본적 의문도 드는데 이게 1, 2, 3기 끝나고 이제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혹은 열심히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보람차거든요. 이건 돈을 떠나서 정말 자아 실현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들도 노무사 되신다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노무사 된 이후의 삶을 정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노무사 되는 게 막연한 거잖아요. 자격증 따니까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이후에 대한 삶, 뭐 기업에 가서 뭐 기업에 대한 HR 전문가가 되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사시든지. 근데 현장에서도 근로자 측에 쓰는 사람도 있고 사용자 측에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기여를 할 건지 돈이 목적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돈으로 접근해야겠죠.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좀 비전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현실적인 얘기죠. 나의 꿈을 세웠다고 하면 목표는 명확해야 됩니다. 특히나 노무사를 딴다고 지금 가정하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첫 번째, 시간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지킨다는 이유는 수험가에 이렇게 한번 발을 담그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2기, 3기 이렇게 친구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3번 도전하는 사람, 4번 도전하는 사람 말은 안 하지만 5번, 6번도 있어요.
많게는 9번까지도 봤어요. 그러면 이런 시간을 젊을 때 투자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장기간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도 2에서 3년 정도로 마지노선을 잡고 해봐야겠다. 아예 딱 시간을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네 과목이 있잖아요. 2차 과목 중심으로 보게 되면 첫날 노동법을 보고 그 다음에 인사를 보고 1일차 2일차례 행정 쟁송을 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각 과목별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막연하게 뭐 이 과목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냥 뜬구름 잡기 말고 이 과목에 맞게끔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점수를 갖다가 획득할 수 있을지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관련된 목표에 맞게끔. 평균 60점이 넘어야지 합격이죠. 올해 시험 커트라인 60점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럼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좋죠. 노동법이 60점 넘고 인사 60점 넘고 행정, 선택 다 60점 넘으면 좋지만 그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이 네 과목 중에서 한 과목 정도는 점수가 분명히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뭐 올해 행정 같은 경우에는 뭐 55점대가 많죠. 시험을 잘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점수가 안 나온 경우도 많고 뭐 인사도 그러하고 그러면 한 과목 정도는 분명히 떨어질 텐데 나머지 한 과목으로 올려서 60점 이상 넘도록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 네 과목 중에서 본인이 분명히 잘하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략적 과목으로 선택하고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과목이 떨어지는 과목은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60점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56, 7점까지는 맞아야지 나머지 과목이 한 65 이상 나와서 커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전략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각 과목별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 하우죠, 하우. 이건데 제가 가장 잔소리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이게 안 되면 시험 공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발 아예 안 담그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어찌됐건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앉아있지만 공부는 뭐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질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좀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짜야 되냐?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 노무사 자격증에 응시하고 시험에 합격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평일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주말 이틀을 한 10시간 공부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러면 남들보다 지금 전업수험생들보다 여기에서 뒤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정말 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여러분들 MS 오피스 중에 엑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엑셀 시트를 좀 약간 많이 신봉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열어놓고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각 과목별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11월이잖아요. 현재가. 그러면 이 11월에 맞는 전략을 정확히 잘 짜셔야 돼요. 사실상 올해 거의 갔다고 보면 됩니다.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올해는. 그러면 11월, 12월까지가 2016년인데 이때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만회하려고 무리수를 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 기간 동안에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각 과목별 1회 독은 정확히 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을 잘 듣고 복습을 철저히 한다 등
세부적인 계획을 각 과목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딱 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주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주 단위는 보통 학원에 있는 과목과 연계시켜서 간단 말입니다.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학원 커리큘럼과 잘 녹아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끌려다녀요. 주변 환경에. 내가 이걸 계획하고 스스로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학원 일정에 쫓기고 혹은 주변 일정에 쫓겨서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 버리죠. 그리고 올해는 사실상 거의 다 갔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1월이 또 오잖아요. 1월이 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보시는 분 혹은 올해 그냥 1차, 2차 뭐 간단하게 경험하신 분들 위주일 텐데 내년 1월에는 올해 떨어졌던 분들 특히나 뭐 30 보는 분들 헌동차라고 하죠. 지금 업계에서 이런 분들이 다 달라붙는단 말이죠. 이분들은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 잠깐만 공부하면 실력이 딱 벌써 점프를 뛸 수 있는 분들이에요. 경쟁 우위에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보다. 그러면 이 사람들 넘어야지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월 되면 또 모든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죠. 진짜요. 하고 하다 보면 또 구정이에요. 2월. 그리고 3월이면 봄이 오죠. 봄이 오고 나면 이제 벚꽃이 피고 마음은 싱숭생숭하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은 연애하고 싶고 그리고 하다 보면 5월 달에 와요. 5월 달에 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학원에선 GS 2기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실제로.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되고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 본인 실력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더러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정신이 무너집니다. 정신이 왜 무너지냐? 남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남들은 동일한 기간 했는데 나보다 월등하게 잘 써내는 걸 볼 때마다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씩 놓게 되죠. 놓고 올해는 경험 삼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를 노리자. 이런 식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3기 되면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때 되면. 그러면 차별성이 없어요. 그때는 뭐 다 같이 노력을 하는데. 그럼 거기서 삐끗 잘못하면 그냥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올해 정말 잘 세우셔서 내년도에 꼭 합격하시기를 재차 부탁드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요거 이거 안 되면은 정말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 쪽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학습이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 인사겠죠. 인사인데 저도 인사를 가르치는 강사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시는 분이랑 좀 실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사실 보여요. 보이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잘하고 혹은 조금 부족하냐라고 말씀드리면 면담을 해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암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처음에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 이해하는 거는 사실 자기가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 것을 만든 후에 체계적으로 쓰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번, 2번에 대한 인사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의 유형인데 양자에 대한 공통점은 이 시험은 쓰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쓰기. 근데 저는 기본적 가정이 1번 유형을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안 그러냐? 지금 이 기본서만 해도 거의 한 700페이지 다가 될 텐데 수험서도 마찬가지고 500페이지가 제일 적습니다. 700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꽤 되고요. 이거 다 암기할 수 있냐고요. 저는 기본적 가정이 못한다고 봐요. 설사 하더라도 기본적 키워드 등 혹은 강사 혹은 기본서에 있는 목차 정도 암기하는 수준? 그거 다 어떻게 외우냐고 솔직히. 외울 이유도 만무하거거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노동법이라든가 행정쟁성 이런 것들이 분량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특히나 교영조직 선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육조직이 사실 인사 그 양보다 2배 정도는 더블이죠, 거의. 기본서가 원래 4권이에요. 교육조직은.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그럼 시간을 어느 쪽에서 줄여야 됩니다. 저는 1번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될 수 있으면 저의 강의 방식이기도 하고 요건데 요렇게 하더라도 요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쓰기.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현 시점에서 꼭 제안을 드리는 건 오늘 수업이 끝나든 혹은 내일 아침에 여기 강의 들어 오시든 꼭 답안지를 꼭 사시길 바래요. 답안지라 하면 수험서에 있는 문방구라든가 뭐 법문서적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2,500원짜리 그 띄어서 파는 게 있어요. 200매 정도 있는 거. 그게 규격화된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습하기 딱 좋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여기에 친숙해져야 돼요. 왜 친숙해져야 되냐? 어찌됐건 본인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든 혹은 말이 잘 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는 쓰기 역량으로 합격이 좌우됩니다. 쓰기 역량. 근데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때 뭐 논술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시험 같은 걸 보면 논술 시험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글쓰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거의 실력이 고만고만할 거라 보고 평소에 사설을 많이 읽는다던가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갖다 요약하는 습관이 들었던 분 혹은 기업에 있으면서 보고서를 갖다가 잘 쓰셨던 분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겠는데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적어내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죠. 가장 안전한 건 사실 1번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방법. 왜? 그냥 암기에 통으로 박아버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시험에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문제가 변형되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 그대로 옮겼다? 그럼 점수가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2번을 택하되 쓰는 연습을 같이 병행하셔야지 효과성이 확 높아지고 점수가 잘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 그러면 실천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10% 거의 안 하세요. 돈이 아까운지 뭐는지 모르겠는데 연습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스프링철 된 거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있잖아요. 모닝글로리 같은 데 나오는데 꼭 그런 걸 사세요. 왜 그걸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깨알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적으면서 연습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돈 아끼지 마세요. 공부하는데. 이거 얼마나 한다고요. 이거 한번 사면은 한 달은 써요. 뭐 적게 정말 빨리 쓰시는 분은 일주일 만에도 쓰는데 요거 한번 쓰면서 연습하게 되면 글씨에 대한 크기, 형식, 그 다음에 어떻게 문단을 나눌지, 띄어쓸지 여기다 낙서라도 여기다 하세요. 여기다. 이 습관을 들면 분명히 남들보다 한 발 앞서거든요. 이 시험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꼭 요거는 제발 지켜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수업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에 여러분들 좀 마인드를 좀 전환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인사 과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마인드 전환이 없으면 이 책은 읽으나 마나요, 사실. 뭘 해야 되냐? 사용자 마인드로 전환시키시길 바랍니다. 사용자, 특히나 CEO 또는 HR 팀장 수준으로 바꾸시길 바래요.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법규죠. 그죠? 행정쟁송은 국가 작용에 대한 구제 방안을 논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뭐 민소 있지만 솔직히 저는 민소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인사 과목은 철저하게 사용자 책이에요. 이 근로자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 보면 근로기준법 내용과 대치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노동법 공부하다가 이런 근로자 보호법규에 대한 내용을 듣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용도 대치될 뿐더러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인사 과목 공부하는 데만큼은 요걸로 전환을 반드시 시키시길 바래요. 이게 안 되면 이 책은 진짜 재미도 없거나 뜬구름 잡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뭐 나오는 것들 보면 계속 성과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효율, 효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되거든요. 사실 인사 과목에 대한 점수도 다들 이거를 높이기 위한 것들이지 다른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의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이것이 안 되면 정말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수업을 어찌됐건 들으러 오셨잖아요. 뭐 제가 썩 탐탁지 않든 혹은 시간대가 안 맞든 뭐 다 좋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오셨으면 제가 가리키는 거에 대한 룰은 좀 따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HR 체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강사예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강사인 것 같아요. 평을 들어보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가리키려고 하거든요. HR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일관성과 그리고 연계성을 중요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실무를 통한 이론과의 차이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포스트잇 같은 걸 조그만 걸 준비하세요. 포스트잇 왜 준비해야 되냐? 요만한 것과 이 큰 거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이런 걸 준비하셔가지고 강의할 때 받아 적는 걸 갖다가 책에다 살짝살짝 샤프로 그리시고 집에 가셔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챕터와 연계성 있는 부분은 포스트잇 조그만 걸로 하시고, 중요한 제가 멘트 같은 걸 알려드린다고 하면 요거를 필기하셔가지고 그 챕터에다 붙이세요. 붙이면 나중에 한번 쭉 읽고 나서 연계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면 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학문입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거 잊어버려요. 아마 내년 돼서 다시 볼 텐데, 내년에서 기본서 본다? 없어요. 그런 강의는. 아마 동영상을 들으셔야지. 내년 1기 강의는 강사들 거 다 들으면 다 수험서예요. 그죠? 그러면 올해 강의는 사실상 이 기본서 드는 게 사실상 마지막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2기, 3기 가서 수험서 이외에 기본서를 보여야 될 경우가 생기면 이때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작업을 같이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궁금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궁금증을 가져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인사 과목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이 정립된 학문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사 과목이란 거는 정립되지 않았어요. 물론 경영학도 정립된 학문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좋았더라 라고 해서 다 끌어다 모은 학문이란 말입니다. 특히나 인사 같은 경우는 실행 학문이 성격이 제일 강해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기업에서 사람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유사하게 계속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인사 담당자는 이걸 좀 개선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죠. 결국 이게 제도란 얘기예요. 인사에 대한 제도고, 이것을 적용해 보니까 효과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이게 효과죠.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단점을 줄이는 활동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사실상 답안지에 대한 기술의 방향입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가 있죠. 어떤 현상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슈를 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실행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개념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 등등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방안을 하잖아요. 방안에도 제도에도 유형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교재상, 그 다음에 실무상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 관련된 내용을 적용을 하고 도입을 해서 적용한 후에 기업에 나타나는 효과성을 갖다 논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점과 단점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장점은 당연히 살려야겠죠. 그리고 단점은 줄이는 활동을 해야겠죠. 그럼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답안지를 표현하게 되면 땡땡 제도를 위한 대안 혹은 땡땡 관리자를 위한 재원, 이런 식으로 답안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게 실행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출발점은 어디에다 해야 돼요? 출발점을 이 현상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왜 제도가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를 갖다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 도입을 해보니 장점이 나타나고 단점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장점을 좀 더 배양을 시켜야 되고 단점을 줄이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단점을 줄이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게 결론이겠죠. 이렇게 해서 학습하는 이런 프로세스, Y에서 시작된 이 프로세스들이 인사 답안을 갖다가 정말 풍부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습관에 한번 들잖아요. 그러면 굳이 목차 같은 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그게 다 로마자 목차가 되고 아라비아 목차가 되며 그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는 사고력이 증진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것들을 제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고득점의 길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수동적으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고만고만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차이에서 갈릴 거예요. 인사 점수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40분부터 정규 수업을 나가도록 하죠.